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4주차 수업으로 3D 그래픽과 그 응용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모듈은 VPython이라는 모듈입니다. 이 VPython 모듈은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표준 파이썬이나 아나콘다 파이썬이나 모두 별도 설치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Python을 이용하면 여러가지 이제 구라든지 박스라든지 원통과 같은 이런 3D 객체를 이제 생성할 수 있고요. 또 이런 3차원 공간에서 이런 3D 객체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3D 프로그래밍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순서는 VPython과 3D 그래픽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3D 객체를 생성하는 법과 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3D 그래픽을 이제 실제로 응용하는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VPython과 3D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먼저 3D 그래픽이란 무엇인가? 여기 3D 그래픽을 다루려면 이제 벡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벡터 객체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VPython이란 무엇이고, VPython을 사용하려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이제 바로 3D 그래픽으로 지금 나타낸 모양인데요. 지금 구하고 박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3차원 공간에서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마우스를 스크롤해서 이제 회전을 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VPyth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Python은 한마디로 3D 그래픽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Python은 비주얼 파이썬의 약자로 이제 시각적으로 파이썬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그래픽 객체들을 생성하고 또 이 객체들을 윈도우 상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VPython을 개발한 사람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데이비드 시어러입니다. 2000년에 개발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3D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3D 객체를 만들기도 좀 쉽고 배우기 쉬운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간단한 물리학이나 이제 교육용으로 이제 어떤 예시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VPython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파이썬에서 설치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파이썬이 설치된 그룹을 이제 찾으시고, 그 안에서 파이썬 아이들 또는 파이썬 3.8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찾으셔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러면 팝업창이 나타나고 이 팝업창에서 자세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클릭하고 다시 또 팝업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제 폴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 아이콘을 잘 보시면 바로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파일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현재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는 폴더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이 전체 경로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단축 메뉴가 나타나며 여기서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복사를 선택해 주면 이 경로가 클립보드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윈도우 시작 버튼에서 이제 CMD 창을 열고, 도스 창이죠. 도스 창을 열고 여기에 이제 Change Directory, 이거는 이제 디렉터리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복사했던 이 경로를 이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 경로로 이제 디렉터리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주면 이 경로로 이제 바꾸고, 보면 이제 이 도스 창의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이 경로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 경로 안에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hange directory, 그 다음에 현재 디렉터리고요. 현재 디렉터리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라는 이제 이 폴더로 다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 이제 이 경로로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 안에 이제 pip이라는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ip install vpython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3에서는 이제 pip이 아니라 pip3를 설치해야 되는데 pip으로 하시든 pip3로 하시든 안 되는 사람들은 pip3로 이제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install vpython 해주면 파이썬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나콘다 파이썬에서 vpython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작 버튼을 클릭해서 아나콘다 3 그룹을 찾고 이 3 그룹 내에서 이제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 이제 CMD 창이 이제 나타나죠. 여기서 pip install vpython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python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vpython의 이제 창은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코드를 입력하는 코드 창이 있고요.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D 객체를 표시하는 그래픽 창이 나타나는데 이건 보통 웹 브라우저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python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알아보죠. vpython은 기본적으로 벡터 객체를 지원합니다. 파이썬 자체가 이제 복소수까지 지원하지만 벡터를 지원하지는 않는데 vpython은 벡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학용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도 보면 벡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게임에서는 어떤 캐릭터가 이제 적을 만났을 때 적이 나보다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런 방향을 할 때 벡터 연산을 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벡터 연산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게임과 같은 이런 엔진, 물리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리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벡터는 중요한 그런 이제 객체가 되겠습니다. 3D 그래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벡터가 되기 때문에 벡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D 그래픽을 이제 3D 그래픽 객체, 뭐 구라든지 타원이라든지 이런 입체들을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vpython에서는. 그리고 2D 그래프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했지만 vpython에서도 뭐 이제 연속된 곡선 그래프나 아니면 점 그래프 아니면 수직 막대 그래프 또는 수평 막대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vpython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제 함수들을 좀 살펴보면 A-range라는 걸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numPy에 있는 것과 같은 건데요. 그래서 range를 이제 배열형으로 array range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면 먼저 벡터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벡터라는 말이 이제 비이공계 학생들에게 좀 낯설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물체를 3차원 공간에서 나타내려면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X, Y, Z 이렇게 세 개의 좌표가 필요하죠. 근데 이 세 개의 좌표를 이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내면은 어느 공간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를 이어주는 이제 하나의 화살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벡터입니다. 그래서 벡터는 세 개의 성분을 갖고 그냥 이걸 이제 XYZ 이렇게 넣으면 이건 뭐 하나의 튜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벡터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것은 이제 원점으로부터 XYZ점에 이르는 하나의 화살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줄여서 100XYZ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좌표값을 갖는 이제 벡터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는 A라고 이렇게 변수로 받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A를 쳐보면 벡터는 이제 꺽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자, 그럼 또 다른 벡터 B가 있습니다. 4, 5, 6 좌표를 갖는 자, 이것도 역시 4, 5, 6이라는 값을 갖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합은 이제 각각의 성분들의 합 1 더하기 4, 2 더하기 5, 3 더하기 6 해서 579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벡터의 덧셈입니다. VPython에서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있다고 하면 이 벡터의 크기를 알고 싶으면 매그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크기의 제곱을 알고 싶으면 매그2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벡터의 크기를 지정해 줌으로써 그 크기에 해당되는 벡터를 찾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vector.meg가 5라고 이렇게 지정하면 크기가 5로 이제 5인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meg2를 5로 지정하면 제곱이 이제 크기 제곱이 5인 벡터를 구하게 되겠고요. 또 단위 벡터를 구할 때는 노름을 이용하면 됩니다. 노름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제 벡터 크기를 구한 예를 보겠습니다. VPython을 임포트하고 그리고 A라는 벡터를 예를 들어서 XYZ 성분이 1, 2, 3이라고 하고 B 벡터는 4, 5, 6이라고 한다면 자, A 벡터의 맥을 구하면 이 벡터가 크기가 성분이 이제 1, 2, 3인 벡터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맥2는 제곱의 이제 크기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A.맥을 1로 해주면 바로 A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라는 벡터의 이제 단위 벡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노름 B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B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기를 지정해 줘가지고 1로 지정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벡터의 아예 노름을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벡터도 다른 양과 마찬가지로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알아보겠는데요. 두 벡터 A와 B가 있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두 벡터의 합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를 이제 합한 벡터는 보통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AB 벡터를 이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 두 벡터의 합은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방향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벡터의 합을 이제 성분으로 나타낸다면 보통 벡터는 이제 어떤 좌표축에 대해서 성분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X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벡터의 X 성분은 이 길이가 되겠고요. Y 성분은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B라는 벡터의 X성분과 Y성분을 구해보면 B라는 벡터의 X성분과 Y성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X성분은 결국 이제 A라는 벡터의 X성분과 그리고 B라는 벡터의 X성분을 합해준 값이 바로 이 합벡터의 X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의 합은 각 성분의 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차원 평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X성분과 Y성분만 있지만 3차원 벡터의 경우는 이 G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합은 이제 도식적으로 그리면 A와 B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벡터가 합이 되겠고, 성분으로 쓰면 각 성분의 합이 바로 합벡터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벡터를 빼는 경우에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벡터를 합한다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각형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A라는 벡터와 그리고 이 B라는 벡터를 보통 벡터 시작하는 점을 시점이라고 하고 끝나는 점을 종점이라고 하는데, 이 벡터에다가 이 B 벡터는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도 크기와 방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이제 이 합벡터는 뭐냐면 벡터의 시점에서 종점까지를 이어주는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합을 도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뺄셈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 B 벡터를 뺀다는 것은 벡터는 방향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B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다각형법으로 벡터를 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뺀다는 것은 결국 A에서 B를 뺀다는 건 마이너스 B라는 벡터와 A라는 벡터를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합벡터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A-B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성분으로 나타내면 각 성분의 차이를 뺄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각 성분의 차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VPython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벡터가 1, 2, 3이라는 성분을 갖고 B라는 벡터는 4, 5, 6이라는 성분을 갖는다고 했을 때 이 벡터의 합은 이 성분들의 이제 각각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5, 7,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를 뺐을 때 B에서 A를 뺐을 때 이제 B에서 A를 성분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4에서 1을 빼니까 3이 되고 또 5에서 1을 빼니까 3이 되고 6에서 3을 빼니까 3이 되죠. 자, 이런 벡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를 곱할 수도 있고 벡터와 벡터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벡터와 스칼라의 곱셈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벡터 A가 있고 여기에 어떤 스칼라 C를 곱했으면 이 양은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크기가 이제 C배만큼 커진 벡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벡터와 벡터의 곱셈은 이제 이것이 스칼라로 규정 지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벡터로 규정 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가 되는 곱을 스칼라 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칼라 곱은 이 A라는 벡터와 이 B라는 벡터 사이에 각도 세타의 코사인을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은 이 두 벡터의 크기에다가 이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해준 거고 이 양은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곱은 이제 이 A 벡터와 B 벡터의 곱에다가 사인을 곱해준 것과 같고요. 크기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벡터가 되는데요.
그래서 스칼라 곱은 도트를 썼지만 벡터 곱은 크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벡터 곱을 크로스 곱, 스칼라 곱을 도트 곱,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A 크로스 B 벡터 곱의 경우에는 이것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크기는 AB 사인 세트인데 방향은 이제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A 곱하기 B를 했으면 여기서 이제 A를 B 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이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이 방향을 이 벡터의 방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B 곱하기 A라는 반대가 되겠죠. 이것은 B 곱하기 A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스칼라는 이제 벡터와 대응되는 양인데요. 벡터는 이제 크기와 이제 방향이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양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양들이 스칼라량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질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피라든지 이런 양들은 스칼라량입니다. 그러나 힘이라는 양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양은 벡터가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벡터와 스칼라를 곱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벡터는 이제 크기와 방향을 가지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벡터를 이제 상수 K를 곱했다. 그러면 K만큼 더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으로 표시한다면 각각을 이제 K배 해준 거하고 같습니다. 어떤 벡터 A에다가 K를 곱해줬다는 것은 다음은 벡터와 벡터의 곱셈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두 벡터 A와 B가 있고 이 사이 각도를 세트라고 한다면 스칼라 곱은 A.B로 이제 표시가 되고요. VPython에서는 .A, B 또는 A.B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는 이제 A.B의 크기는 AB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원래 A라는 벡터가 이쪽 방향이고 그 크기가 이제 이게 A 벡터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B 벡터의 성분 중에서 이것을 이제 A의 수직한 성분과 그리고 나란한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나란한 성분의 크기가 B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A 곱하기 그리고 B 벡터의 A 성분, A 방향의 성분을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이야기해서 A 벡터를 B 방향의 성분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B 벡터에다가 크기에다가 A 벡터의 B 방향 성분을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전부 다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분으로 계산한다면 이제 각각의 성분을 AX, BX, AY, BY, AZ, BZ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더해준 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벡터 곱은 A 크로스 B로 이제 표현이 되고 이것은 VPython에서는 크로스 A, B 또는 A 크로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이 벡터의 크기는 이제 이 A와 B가 이루는 이 평행사변형의 사실은 면적이 됩니다. 이 크기가 A 곱하기 B 사인 세타인데 왜 그러냐면 이 B 사인 세타는 바로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바로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거기다가 밑변을 곱했으니까 바로 이 삼각형의 이제 면적이 되겠죠. 그것이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닮은 꼴이잖아요. 평행사변형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A와 B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방향은 이제 이 A 벡터와 B 벡터의 수직한 방향이죠. 그리고 그것은 A 벡터를 B 벡터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엄지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ASP 방향으로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이 벡터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분으로 표시하면 이제 지금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것은 VPython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이것까지는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서 벡터를 배운 사람은 이 결과가 왜 어떻게 나오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VPython에서 그런 건 잘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계산만 이제 VPython에게 맡기면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VPython에서 벡터의 곱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 A가 있고 또 벡터 B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벡터 사이에 곱셈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도트 곱을 해보겠습니다. 스칼라 곱이죠. 그럼 도트 A, B를 하셔도 되고 A.도트 B도 똑같은 결과가 납니다. 결과가 똑같이 나왔죠. 자, 그리고 크로스 곱을 해보겠습니다. 크로스 A, B를 해도 되고 A. 크로스 B를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3, 6, -3 성분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A.deep underbar angle B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0.257 라디안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벡터 연산을 할 때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컴퓨터로 VPython을 쓰면 계산이 쉽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벡터의 사이각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벡터 1이 있고 또 다른 벡터 2가 있다고 할 때 이 시작점을 이제 일치시켰을 때 이 사이 각도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 1과 벡터 2 사이의 사이각은 벡터 1.deep underbar angle 이렇게 해주면 구해지고 반대로 벡터 2.deep underbar angle 똑같은 겁니다. 이 두 개 다 같은 값을 구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벡터의 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벡터 곱을. 자,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VPython을 임포트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좀 우리가 편의상 그래픽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VPython 배울 겁니다. 일단 A를 벡터 100 이렇게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3D 그래픽을 이용해서 에러를 화살표 그려주는 3D 그래픽 객체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벡터 000이니까 원점으로 지금 잡았고요. 이거 원점입니다. 가운데가. 그리고 엑시스를 A 벡터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원점 0이고 A 벡터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이 벡터의 크기가 바로 엑시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이게 A 벡터죠. 자, 그리고 이번엔 B 벡터. B 벡터는 11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X 성분이 1이고 Y 성분도 1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1.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XY축이에요. 이 축이 지금 X축입니다. 그리고 이 축이 Y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가 놓여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에 이제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 이 포지션은 이제 이 원점을 말합니다. 이 벡터의 원점, 시작점. 그리고 엑시스는 이제 이 벡터의 축을 말하는데 축이 바로 B가 되니까 B 벡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벡터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벡터를 이렇게 값을 넣어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의 크로스컵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게 C 벡터죠. 그럼 C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A와 B가 이루는 이 평행사변형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화면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지금 튀어나오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C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V 역시 원점에 있고 시작점이 축은 C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크로스 A, 크로스 B가 이제 결국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돌린 겁니다. 이것을 역시 여러분이 나중에 3D 그래픽을 배우면 이제 이 화면을 돌려보면 됩니다. 돌리면 C 벡터가 AB 벡터가 이루는 이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A와 B 벡터 사이의 각도가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A와 B 벡터 사이의 각도를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A.diff angle B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왜 곱해줬냐면 이게 각도로 도로 나타나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디안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180 나누기 파이로 곱해주면 이것이 45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제 이 각도가 45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45도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 연산은 왜 배워야 할까요? 3D 그래픽을 하는 데 있어서 벡터 연산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마 여러분이 게임에 관심이 있다면 이 게임 개발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벡터입니다. 특히 이제 3D 게임이라면. 그래서 실제로 게임에서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물리 엔진이라고 하죠. 그럴 때 이제 이 게임 안에는 뭐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럴 때 이 캐릭터의 위치라든지 속도, 거리, 또 뭐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벡터로 표현되죠. 그럴 때 이 거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캐릭터가 있고 또 적이 나타났다 할 때 이 적이 이제 오른쪽에서 나타났는지 왼쪽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이 진행하는 방향에 이제 적이 시야 범위 안에 적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전부 벡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